これより第4試合パンクラス RJW 交流戦 일본 고라쿠엔홀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23일 저희가 97년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2000년 경기를 이제 새로 묶어서 판크라스 요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노 마스터스 선수와 이시이 다이스케 선수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역시 1라운드 10분 경기로 펼쳐집니다. 이시이 선수, 이 선수는 특이하게 아이스하키 출신입니다. 그리고 야노 마스타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마추어 레슬링을 경험했던 선수고요. 다이스케 선수는 TV를 보다가 또 격투기 선수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UFC 얼티미트 파이트 챔피언십을 보고 나서 나는 격투기 선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다는군요. 네, 아이스하키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격투기에 대한 미련을 느껴서 끝내 저 링 위에 서는 파이터가 됐습니다. 가끔 아이스하키 관련하다 보면은 아이스 위에서 이렇게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네, 이시이 다이스케 다시 아이스하키 쪽으로 간다면은 그럴 때 상당한 좀 강점을 보일 수가 있겠네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시이 다이스케 선수와 야노 마스타츠 선수의 경기. 마스타츠 선수가 데뷔전을 갔기 때문에요. 굉장히 흥분이 되겠군요. 네, 흥분되고 참 낯설 수밖에 없죠. 저 링 처음 선다면요. 게다가 그 상대는 경험이 많은 선수고요. 오늘 자신의 기량 50%그 이상 좀 발휘했으면 싶습니다. 마스타스 선수는 아마추어 레슬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전일본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가 있고 97년도 전일본 대학 선수권 대회 자유형 부분과 블랙홀로만 부분에서 97kg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시이 다이스케 선수와 야노 마스타츠. 저희가 와타나베 다이스케의 경기를 봤습니다만 이시이 다이스케 이 선수는 19년 정도를 뛴 이 중고 선수 아닙니까? 네, 98년도부터 경기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98년, 99년 양 해를 거치면서 이 선수 역시도 승률이 20%에서 56% 상당히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99년에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 판크라스 측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차성주 위원께서 소개하셨지만은 고등학교 때 아이스하키 주니어 클럽 팀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대학 때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클럽 주니어 팀에서 한 시즌 정도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른 스포츠에도 다재다능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그렇겠습니다만 링 위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표정으로 링에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노 마스타스 선수죠. 오늘 데뷔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19전의 경험이 있는 이시이 다이스케 183cm, 89kg. 19전, 그중에서 7승 2무 10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99년에 9전 5승 1무 3패, 승률이 56%. 마스타츠가 화면 왼쪽인데 키가 더 작고 183cm의 다이스케 선수입니다. 허공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듯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경기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과 더불어 일부 선수는 저 상태에서 아예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선수도 있습니다. 막상 링 위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많은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네, 단순해지죠. 단순해져서 지금 야노 마스타츠 같은 경우에 한번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예. 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주로 하는 공격,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공격이 저 선수의 특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히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경청하고 있는 다이스케 선수와 마스타스 선수인데 특히 마스타스 선수가 아주 경청을 했고요. 다이스케 선수는 후공을 쳐다보면서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펀치! 다운! 다이스케의 펀치! 경기 끝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야노 마스타츠. 글쎄요, 참 어렵게 이번 데뷔전을 갖게 되는데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KO 당하네요. 짧은 원투 단발이었죠. 혹독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스타체 선수고 이시 다이스케. 짧은 단발 좋았습니다. 이렇게도 경기가 종료되는데요. 야노 마스타츠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단 상대에게 접근을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결국은 자신의 특기가 아마추어 레슬링이기 때문에 큰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죠. 예. 하지만 안면 부위가 열렸습니다. 가드가 내려온 상태. 세미 쉴트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할 시부야 오사미. 이날 3개의 벨트가 링에 올랐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지막 벨트의 주인이 가려지게 됐네요. 첫 벨트의 주인공은 네이선 마쿼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벨트의 주인공은 함께 보신 대로 야마미야 케이치로였고 마지막 벨트의 주인공이 이제 가려지겠습니다. キングオブパンクラス無差別級タイトルマッチ20分一本勝負を行います。青コーナー 먼저 挑戦 시부야 者 오사미 선수입니다. 185cm 92kg 스즈키 미노루 선수도 세컨드로 같이 참가를 해주고 있고 많은 일본 선수가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85cm에 92kg입니다. 赤コーナー 211cm 112kg 세미슐트의 모습인데요. 2m 11cm. 두 선수가 링에 같이 서 있으니까 세미슐트 선수의 키가 더욱더 커 보이고요. 이삿짐 사다리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높습니다. レフェリー広戸総一サブレフェリー岡本博美ジャッジ梅木義則 시부야 오사미 선수가 국제 경험은 썩 많은 편이 아닙니다만은 다른 선수의 외국 경기 세컨에 참 많이 동행했기 때문에 국제 경험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한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샘 실트를 상대로 하는 작전을 구사하고 왔겠지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결국 상대를 눕혀야 되는데 또 그것이 어렵습니다. 과연 저 샘 실트의 강한 타격을 어떻게 피하고 상대를 그라운드에 눕힐 것인가, 그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켜보시면 더욱더 재밌는 관전이 되겠네요. 이제 주심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두 선수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꿈치로 머리를 치는 행위나 그리고 급소를 치는 행위, 그라운드 상태에서 킥을 하는 행위는 금지 기술 아닙니까? 네, 그리고 후두부 가격과 척추라인 가격은 역시 금지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격투기에서도 많이 제한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공격이 허용되는 만큼 그 제약도 철저하게 지켜져야지 선수들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일단 리치가 긴 세미슐트이기 때문에 경기 풀기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원투를 던지는데 되게 안면 쪽에 적중이 돼야 되는데요. 세미슐트의 복부 쪽에 적중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 정도 차이라면 안면 부위를 가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태클로 좋습니다.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세미슐트입니다. 시부야 오사미, 예전 같았으면 경기 초반에 태클만 노리다가 상대에게 당했을 텐데요. 초반에는 자신도 타격을 한다라고 몇 번 펀치를 던져주다가 하체로 들어가네요. 시부야 오사미 선수가 좋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세미슐트는 수비를 하고 있는데 털립니다. 리버살. 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시부야 오사미 선수, 네, 여기서 한번 당했고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태클해야 되네요. 한번 길게 던지고 뒤로 빠지고 있는 세미슐트. 키가 작은 선수가 시부야 오사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정격투기 소개를 할 때 말이죠. 아마도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정격투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키가 큰 선수와 키가 작은 선수 그리고 힘이 좋은 선수와 힘이 약한 선수의 경기 이것이 이정격투기의 처음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무술 종목 간의 싸움, 그것이 또 이정격투기를 초기에 만들겠다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술의 종류였죠.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무술의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수의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기 초반을 잘 운영하고 있는 시부야 오사미입니다. 라운드 펀치 하지만 피했습니다. 바디킥 길게 뻗고 있는 세미슐트.
영리하게 경기를 풀고 있죠. 시부야 우삼이. 우선 빠르게 태클을 걸고 원렉 택다운 이후에 그라운드에서 경기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태클을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이 먼저 그라운드에 눕는 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가 팔도 길고요. 힘도 월등히 지금 좋기 때문에 자신이 철저하게 위로 올라가야지 밑에 깔리게 된다면 상당히 불리해요. 길로틴 족구를 시도하고 있는 세미 쉴트. 샘 실트도 처음에 한두 번은 앞다리를 잡혀서 넘어졌지만 이제는 또 안 넘어졌어요. 택다운 시부야 우삼이. 여기서 완전히 측면까지 갔어야 되는데요. 꾸준히 밀었는데요. 결국 어깨로 밀어서 택다운 됐습니다. 머리를 뺐습니다. 수비를 해주고 있는 세미 쉴트입니다. 다리 빼고 측면이나 완전 베이로 올라와야죠. 경기 초반인데 생각보다 시부야 우삼이 선수가 경기를 잘 풀고 있습니다. 시부야 왼쪽 팔 잡히면 안 좋죠. 다시 한번 역전당할 수가 있어요. 이미 시부야 우삼이 선수는 나카시오 시키와 세미 쉴트의 경기를 봤고 여러모로 여러 각도에서 여러 관점으로 경기 분석을 마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넘어뜨리면 유리합니다만은 그것도 100%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것 힘에서 같아요. 밀리는군요. 힘에서 밀립니다. 파운딩. 길게. 쉴트. 세미 쉴트 파운딩. 밀어내기로 초크입니다. 위험했었는데 네. 네, 마땅치 않으니까 샘스트는 바로 포기하죠. 세미 쉴트는 파운딩을 하고 그 파운딩을 피하기 위해서 선수가 뒤로 돌면은 밀어내기로 초크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종합격투기에서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여기서도 상대를 안고 하지만 기술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파운딩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죠. 힘들어하는 시부야 우삼이 코너 쪽에 몰려 있습니다. 세미 쉴트 니온벨리 파운딩. 파운딩.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너 쪽으로 몰렸어요. 무릎 공격. 컸죠. 충격이 컸습니다. 근접거리에서 뒤로 빠지던가 아니면 먼저 다리로 태클 들어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추킹거렸어요. 파운딩. 파운딩. 복부 쪽에 파운딩. 거리로 봤을 때 안면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파운딩. 파운딩. 너무 커요 상대가. 옆구리 쪽에 파운딩. 앞가슴으로 밀고 있는 세미 쉴트. 시부야우삼이는 큰데요. 상대의 팔을 잡으려고 해도 지금 샘스트가 뽑아내면 쑥 놓치고 있어요.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시부야 우삼입니다. 밑에서는 없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다시 스탠딩. 세미 쉴트. 힘들어하죠. 시부야 우삼 선수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자,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시부야 우삼이 팔이 안 닿아요. 무릎으로 쭉 내밀어주면은 거의 안면 쪽에 주먹이 닿지 않고 있는 시부야 우삼입니다. 시부야 우삼이 굉장히 속상하겠는데요. 여기서 쉬고 있으면 안 되죠. 먼저 상체 들고 공격해야 됩니다. 목덜미를 잡고 수비를 하고 있는 세미 쉴트.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경기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저학년 초등학생과 대학교 3, 4학년의 경기로 지금 보여집니다. 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하고 나서요. 시부야 우삼이 선수도 이제는 라이트 헤비급이 생겼기 때문에 체중을 좀 낮춰서 체급을 낮춰서 경기를 갖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또 96년부터 야마미야 선수와 시부야 우삼이가 참 라이벌 관계로 좋은 경기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충분히 라이트 헤비급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죠. 어려워요. 상대 가드 안쪽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측면까지 빠져줘야 되는데 빠질 기회도 없고요.
그래서 시부야 오사미의 초선이라면 태클을 시도하고 상대가 넘어지는 순간에 한쪽 다리 또는 자신의 허리를 잡히지 않고 측면까지 한 번에 빠져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92kg의 시부야 오사미 선수와 세미 쉴트 112kg인데 표면적인 기록으로 봐도 세미 쉴트가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거구의 선수 그리고 작은 선수가 싸워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격투기입니다.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이길 때 팬들의 환호성은 더 커질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수련된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저 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경기 모습이에요. 자, 파운딩. 일단 일어섰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밀렸습니다. 자, 파운딩 나와야 됩니다. 시부야 오사미 좋습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네, 지금 안바를 시도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샘실트 자신의 왼쪽 팔로 상대 허리 쪽을 잡아주면서 잡고 있었죠. 미리 방어했습니다. 안바보단 공격적인 파운딩이 더 여기서 파운딩, 지금 이거 지금 그렇죠. 놓쳤어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자, 역전됐죠. 샘쉴트 파운딩. 파운딩. 과감한 샘쉴트. 코너 쪽에서 경기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 파운딩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파운딩. 파운딩. 많이 맞네요. 코너 쪽에서 파운딩. 아, 방어 못합니다. 네, 정지했어요. 경기를 끝내고 마는군요. 세이브 힐톤. 결국 조심히 경기를 끝냈습니다. 레프트 스탑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안바시도 정말 아깝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고요. 아주 정확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였는데 그것을 놓친 이후에. 青コーナーにクレイグ・オックスレー選手の入場です。 그러니까 이번 대회의 메인 이벤트급의 경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경기는 미들급 랭킹전입니다. 네. 현재 랭킹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미 2000년 때는 무제한 그리고 라이트 헤비급, 미들급 세 체급의 챔피언이 탄생했고요. 네. 각 체급마다 지금 랭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제한급에서는 세미 실트,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야마미야 케이치로, 미들급에서는 네이선 마커드가 현재 챔피언이죠. 그렇죠. 스토겐티와 크랙 오슬리 선수 아직까지 랭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랭커가 될 수 있는 서로의 찬스입니다. 오슬리 선수가 먼저 나와 있죠. 네, 이 선수는 주짓수를 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짓수와 더불어 굉장히 타격도 좋은 그런 선수거든요. 네. 이 판크라스 무대에서는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토겐기 선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에요. 미국 국적의 선수인데 스토겐티가 미국 국적의 선수와 자주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 역시 미국에서 훈련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일본에서 먼저 종합격투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스토겐키는 외국에서 먼저 이름이 알려져서 이제 역수입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98년 4월이었는데요. 비버리힐스 유스클럽. 미국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바스루턴에게 사사했는데요. 자신이 직접 미국까지 찾아가서 배우기를 간청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US 주짓수 오픈 토너먼트 무장급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예. 코파 파시피카 주짓수 토너먼트 무장급에서 우승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짓수 경험이 대단히 많은 선수인데 그러나 그야말로 스토겐티 스타일로 타격도 푸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각종 무술을 모두 혼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뭐 일종의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영리한 선수예요. 저희의 소개가 스토겐티 쪽으로 몰리는 감이 있긴 한데 그만큼 훌륭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자,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습니까? 네, 저런 모습 때문에 재밌는 선수다라고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서운 선수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영화배우 양동근 씨와 닮아 있다고 해서 팬들께서 대단히 좋아하시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양동근 씨가 그 영화 찍었을 때에 대단히 흡사한 모습을 좀 보여주더군요. 네.
저도 그 액션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 나왔습니다. 네. 크랙 오슬리 선수입니다. 175cm에 72.5kg. 미국 국적의 선수입니다. 데뷔전이기도 한데 이 선수 역시 가라데와 주짓수, 킥복싱과 복싱으로 훈련이 돼 있습니다. 스토겐키입니다. 177cm에 73kg. 이 경기가 팬클래스 마지막 경기죠. 네, 아쉽게도 이 선수는 이제 이 무대를 떠나서요. 링스에 잠깐 그리고 UFC 그 이후에 K1 무대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네. 스토겐키가 프라이드 무대에 나온다면은 많은 흥행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선수 최근의 경기, 가장 최근의 경기가 바로 호일러 그레이시와 K1 로만엑스 무대에서 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예.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올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이 어느 단체를 선택해서 그 무대에 한번 선다면은 그 단체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2000년 경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의 경기가 되겠는데 왜 이 선수가 지금에서야 재조명을 받고 있는지 이 예전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또 한 가지 좀 지켜보실 점은요. 스토겐기도 그라운드에서 능숙한 선수, 그리고 크랙 옥슬리 역시도 주짓수를 베이스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양 선수들이 어떤 경기 양상으로 자신의 승리를 일궈내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푸드웍이 대단히 독특하죠. 약간 옆으로 측면 쪽에 서는 것이 이 선수의 스타일인데요. 그러면서 툭 치고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됐다! 굉장히 빠르죠. 역시 빨라요. 스토겐키. 펀치 한번 툭 날리는, 글쎄요, 일종의 견제의 의미로 펀치를 날렸거든요. 그렇다면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얘기인데 예.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들어서 상대를 눕혔습니다. 특히 변칙적인 푸드웍을 하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그 흐름, 균형, 템포를 읽기가 대단히 힘든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고전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라면요. 너무 좀 측면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강한 로우킥을 가진 선수에게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아하, 앞발에 맞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렇죠. 저렇게 측면에 섰다면은 그 발 앞에 나와 있는 발을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로우킥으로 저 스토겐 선수가 좀 무너진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약간 옆으로 그 쓰는 스타일이 말이죠. 힉슨 그레이시도 그랬고, 스토겐키도 그렇고, 안 맞습니다. 풀리면은 경기 끝납니다. 자, 돌았습니다. 그립을 완벽히 잡았습니다. 스토겐키 쭉 펴줘야 될 겁니다. 네, 허리만 쭉 펴면 되는데 네, 어렵죠. 풀렸습니다. 가드로 갔어요. 네. 스탠딩에서의 위치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힉슨도 그렇고 스토겐키도 그렇고 약간 측면으로 서준단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일종의 좀 변칙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 스토겐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백스핀 블로우를 좀 자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 선수에 대한 연구가 없이 갑자기 로우킥으로 들어가는 선수는 그 백스핀 블로우에 걸리는 수가 있었죠. 예. 그런 경기가 바로 K1 맥스 무대에서 코이르마키 선수와의 경기 양상이 그랬었거든요. 네. 거기서 끝내는 이 스토겐기 선수가 로우킥으로 패했습니다. 또 앞발을 앞으로 두고 디딤발로 이용하기 때문에 백스핀 브로우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상체가 많이 좀 돌아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 선수가 미리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요. 트라이앵글 초크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데 공격이라기보다는 좀 잡아놓는 그런 형태의 그립입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저 트라이앵글 초크의 다리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경동맥을 공격하고 목을 공격해서 탭을 받아내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있는 동작이 맞습니다. 마운트입니다. 자세를 웅크리고 있는 스토겐키. 오슬리 선수도 경기를 잘 푸네요. 네, 그라운드 들어가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물론 타격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보입니다만은 타격을 시도할 그런 시간조차도 없이 그라운드 전환했는데 그라운드 지금 가드 포지션 그리고 마운트 포지션에서도 상당히 좀 능숙했죠. 돌립니다. 뭔가요? 프로레슬러인가요? 네, 스토겐기 선수.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모습 때문에 예.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잡혔습니다. 스토겐키. 앵클록 아닌가요? 네, 마지막 정리는 앵클록으로 했습니다. 또 마술을 터진다는군요. 네, 스토겐기 점프죠.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크랙 오스리 선수가 바로 저런 선수, 스로겐기를 만나서 번칙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これよりメインイベント特別ルール15分 2000년 10월 31일 얼라이브 6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브라질리안 탑팀의 무릴로 부스타만테와 브라바카의 키쿠다스나이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릴로 부스타만테 결국 이후의 이야기입니다만 프라이드 전적을 3번 갖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퀸톤 잭슨, 댄 앤더슨, 그리고 나카무라 카즈히로 3명의 선수가 경기를 가졌는데요. 아쉽게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퀸톤 잭슨과 경기를 할 때는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었고요. 네, 자신의 팀 동료죠. 히카르도 아로나 대신 출전을 했는데요. 불과 며칠의 준비 기간 끝에 퀸톤 잭슨과 경기를 가졌거든요. 예. 하지만 2대1 판정까지 가는 정말 대단한 접전을 보여줬습니다. 2003년 파이널 컴플리트에 참가를 했죠. 댄 핸더슨과 경기를 했는데 기억에 눈 깜짝할 사이에 경기가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태클을 시도하러 하재 쪽으로 들어가다가 무릎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량 보여주기도 전에 KO 패를 기록하게 됐죠. 나카무라 카즈히로에게는 이 댄 핸더슨이 이기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저 역시도 이 무릴로 부스타만테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나카무라 선수의 투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2004년, 2003년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이 경기는 2000년 경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UFC에서 정말 잘 나갔던 선수 아닙니까? 네, UFC 전적은 4전 3승 1패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전 UFC 미들급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타이틀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赤コーナーより菊田早苗選手 키쿠다 사나예. 일본에서 정말 많이 믿었던 선수입니다. 또 믿은 만큼 경기를 보여주었어요. 네, 그렇죠. 다만 프라이드 무대에서 굉장히 좀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헨조 그레이시와 데뷔전을 가졌거든요. 네. 프라이드 2회였는데요. 당시에 헨조 그레이시에게 패하게 됨으로써 그레이시 집안을 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프라이드 무대에서 팬클래스만큼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팬클래스보다는 사실 1급 선수들이 더욱 많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 프라이드 DSE 측에서 좀 투자를 했었다는 그런 뜻인데요. 뭐 지금 현재도 뭐 프라이드 측에서 선수층 세계 정상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헨조 그레이시 그리고 마츠이 다이지로 알렉산더 오츠카와 경기를 했었죠. 헨조 그레이시에게는 아쉽게도 졌고요. 그리고 마츠이 다이지로 선수와는 무승부를 기록했고 알렉산더 오츠카 선수에게는 이겼던 그런 전적이 있는데 알렉산더 오츠카를 이긴 것은 이 경기 한참 이후입니다. 네, 프라이드 20회였죠. 네. 네, 두 선수 모두 도복을 입고 등장하네요. 아주 도복이 화려하죠. 전형적인 菊田選手にはマーシャルアーツ 글래프링 マガジン 테크닉을 赤木 하는 編集部 그런 が 선수들의 도복입니다. 네, 주짓수 선수들의 도복이 대체로 저렇게 패치가 많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그리고 깃이 좀 짧아요. 네, 아무래도 이 붙잡고 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저 예. 도복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마다 대체로 좀 특색 있는 도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기쿠다 사나이 선수입니다. 또 팬들이 많은 그 응원을 보여주고 있군요. 青コーナー188センチ 89.5 キログラムブラジリアン柔術世界ヘビー級チャンピオンムリロブスターマン 브라질리안 주짓수 헤비급 챔피언이란 그 칭호가 붙어 있는데요. 무리오 부스타만테. 네, 하지만 이 무대는 바로 MMA 종합격투 무대입니다. 그렇습니다. 赤コーナー176センチ 90.7 キログラム無差別級ランキング 기쿠다 사나이 선수입니다. 176cm에 92kg. 7.6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レフェリーヒロトソイチ 기쿠다 사나이 선수가 현재 무제한급의 랭킹을 가지고 있죠. 네, 랭킹 5위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타이틀에 도전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합니다. 조금 더 헤비급 선수들 그리고 무장급 선수와 경기를 가져야 되겠어요. 자, 두 선수도 맞잡았습니다. 힘을 느낄 겁니다. 어깨를 잡고 무릎을 툭 던져봤던 기쿠다 사나이 선수. 옆구리 쪽을 툭 쳐줬지만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무릴로 부스타만테. 팽팽합니다. 지금 한쪽 손씩 상대의 겨드랑이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서로 좋게 그립을 해서 상대를 눕히겠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포지션을 먼저 점유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전통 씨름도 삿바 싸움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스스로 지금 그라운드 가드 포지션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눕혀서 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 클린치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립 잡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씨름의 삿바 잡기 그 경쟁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야, 지금 파고들고 있는데요. 네, 겨드랑이 밑으로 지금 하나에. 타고 들어가고 있죠. 옆으로 밀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고 있는 기쿠다 사나이 선수입니다. 바깥쪽 다리를 걸고 있는 무릴로 부스타만띠. 이 두 선수의 경기 내용을 보면은 유도도 섞여 있고 또 킥복싱도 섞여 있고 말이죠. 그야말로 종합격투기의 색깔이 대단히 잘 흡수되어 있는 그런 선수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때 2000년 당시만 해도 이 종합격투 무대에서 한 가지 무술에서 최강자라고 해도 이 무대에서는 상당히 좀 약자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되고 평준화됐습니다. 어느 한 가지 종목만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희가 이 판클라스를 종합격투기 사관학교라고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만 해도 한 가지 무술로 갖고 저 무대에 등장한 선수는 뭐 극히 일부였습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그 선수들은 뭐 거의 패했었고요. 무릴로 부스타만티를 좋아하시는 팬들께서는 이 경기가 대단히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정도 선수들의 대진 카드라면은 프라이드 FC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죠. 그렇습니다. 옆으로 돌아졌고요. 말 그대로 기쿠다 사나이 선수는 일본 글래플링 테크닉의 지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2001년이었는데요. 이 이유입니다만은 아부다비 컴뱃이라면은 세계 최고의 그래플링 대회인데 거기서 우승을 했거든요. 이마를 붙이면서 호흡을 하고요. 위로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는 무릴로 부스타만티입니다. 무릴로 선수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자신이 지금 위쪽에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기쿠다 선수의 기량을 무릴로 선수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조심해야 될 선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릴로 부스타만티 선수의 이 경력으로 봤을 때에 2000년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꽃이 피기 바로 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거의 절정에 오르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쿠다 사나이 선수가 상대하기 전적만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견제하고 있는 무릴로 부스타만티.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쿠다 사나이의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릎 쪽에 발바닥을 갖다 댔는데요. 좋은 수비법입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포지션을 바꾸는 것이 물론 뭐 상대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또는 기술을 걸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양 선수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수가 가드 패스를 하는가 그것도 또 상당히 중요해요. 일어섰는데 목을 내줬습니다. 기쿠다 사나이. 박수를 받긴 했지만은 목을 잡혔고요. 또 빠져나오니까 박수가 터져 나오는군요. 뽑아들겠죠? 무릴로 부스타만테 한쪽 무릎을 넣고 있고요.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기쿠다 사나이 선수 역시 무릎을 올려주면서 수비를 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네요. 네,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치 뭐 아까 경기 초반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먼저 지금 코너 쪽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약간은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무릴로 선수 주짓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마추어 레슬링의 테이크다운 그리고 태클도 충분히 익힌 선수입니다. 예. 상대를 넘어뜨리는데도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쿠다 사나이가 약간 좀 밀리고 있어요. 결국 저렇게 그라운드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 정말 팽팽한 선수들 간의 경기는 한 번의 포지션 점유, 그것이 큰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그 부분에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쿠다 사나이는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무릴로 선수가 아니고 다른 선수였다면은 지금쯤 스스로 가드 포지션 들어가서 한번 풀려고 욕심을 부릴 때도 됐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가드는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옆으로 밀었는데요. 아, 지금 균형을 두 선수 모두 잡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밑에 깔리진 않겠다. 양 선수 모두 그런 뜻이에요. 무릴로 부스타만티가 현재 2004년 현재 38이거든요. 네,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좀 노장이라고 할 수가 네. 있죠. 4년 전 경기니까요. 34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되겠는데요. 나이로 보면 무릴로 부스타만티도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지만 결국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30대 이후였군요. 네, 그래서 이 종합격 특무대에서 선수들 나이를 가만히 한번 지켜본다면요. 30대를 넘은, 30을 넘은 그런 선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성기를 누리던 선수들도 많고요. 네. 같은 팀의 노게이라 형제를 보면은 생긴 것은 30대가 넘어 보이는데 또 그 선수들은 어려요. 네, 지금 현재 나이가 28이거든요. 예. 2004년 현재 28이기 때문에 좀 많지 않은 나이인데 외모로는 굉장히 많이 먹어 보이죠. 그러고 보면은 그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28살 파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밀리아코 쇼드로 선수 그리고 반드레이 실바 역시도 다 동갑내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탠스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가볍게 더킹으로 원투! 네, 방금 전에는 원투를 툭 던지고 하체로 들어가서 상대의 다리를 잡고 레그 택다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펀치가 맞았어요. 예. 툭 던진 펀치인데 기쿠다 사나이 너무 좀 밑에만 신경 쓰고 있다가 안면 부위에 걸렸네요. 일종의 페이크였는데 걸리고 말았습니다. 케이쿠다 사나이의 평소보다 더욱더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네. 한 번의 실수로 포지션을 내준다. 그것은 바로 패배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길로틴 초크를 노려보고 있는데 잘못했다가는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면서 테크닉을 구사해야 될 겁니다. 성급하게 내려가다 보면은 역습당할 수 있죠. 그렇죠. 저 상태에서 상대의 허리 쪽을 다리로 감고 스스로 지금 가드로 가면서 길로틴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술의 거리를 무릴로 선수가 아니죠. 예. 천천히 압박하고 있는데 풀렸습니다. 다른 선수 같으면은 옆으로 돌리면 돌아가는데 워낙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기쿠다 사나이 선수가 쉽게 택다운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나키 마스카츠도 링사이드에서 아주 열심히 보고 있네요. 네. 이 그래플링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싶을 텐데요. 예. 아직까지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양 선수가 그라운드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그라운드 싸움이 아니고 클린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밀었는데 스텝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릴로 부스타만테. 기쿠다 사나이가 조금 더 소극적인 모습,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럽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경기에서 이긴다. 그렇다면은 일본인 선수들은 그 브라질리안 주짓수를 굉장히 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좀 큰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고 결국 그것이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이질 않나 싶긴 하네요. 그것은 2004년 현재 일본 종합격투기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브라질 선수, 바로 발레투도가 굉장히 성행한 그 브라질 선수, 특히 유술, 주짓수에 굉장히 또 성행하고 그리고 완성된 그런 곳에 있는 선수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굉장히 일본 선수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잘 이기질 못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유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일본에서 브라질로 전파돼서 브라질에서 이 주짓수 바로 유술로 좀 체계화 시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짓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브라질이 일종의 좀 체계화 시키고 나름대로 정립을 시킨 뭐 종주국까지 말하긴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상당히 좀 비중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짓수를 정통으로 수련한 선수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하지만 지금 기쿠다 사나에 선수의 경기 모습 본다면은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네. 돼요. 한 번의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돌적인 모습보단 역시 이기는 경기 쪽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모습은 약간 조조합니다. 대개 축구 경기도 이기려는 경기하는 팀은 수비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기의 템포는 좀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러다가 양 선수가 어느 한순간에 만약 어느 한 명이 기회를 잡게 된다면 바로 순식간에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런 팽팽한 경기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종합격투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네, 그렇죠. 매력을 뛰어넘으면서 마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가슴을 졸여가면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어느 한순간에 경기가 마무리될 때 예.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시는 바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결국 터지지 않을 때 그 아쉬움 상당히 아쉽죠. 네, 그렇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결국은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양 선수가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팽팽한 모습을 지켜봤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위안을 삼아야 되겠어요. 예. 만일 무릴로 부스타만테와 기쿠다 사나이 선수의 전적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기를 지켜본다면 이만큼의 재미는 아마 이끌어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양 선수의 이름값 그리고 양 선수의 기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네. 팽팽한 경기 운영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욱 경기 운영도 더욱더 재밌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만 무릴로 부스타만테는 브라질리안 탑팀을 이끌었던 마리오 스페이와 같이 브라질리안 탑팀을 만들고 체계화시킨 장본인이고요. 기쿠다 사나이 선수는 일본에서 제일 가는 당시 그래플러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섬세하고 그리고 예. 정교한 멋있는 그라운드에서의 싸움을 기대하신 분들은 많을 텐데요. 저 역시도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 브라질 유술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 그리고 일본 유술이 가지고 있는 둥글둥글하지만 값진 그런 테크닉을 좀 보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특별룰이거든요. 예. 그래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는 15분 1라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5분이 끝나면 반드시 승자가 가려지거든요. 마지막 부분까지 선수들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아주 작은 차이가 자신의 승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약 1분 30여 초 남았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르긴 합니다만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더라 하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예. 그라운드로 한 선수가 들어가서 뭐 화끈한 그런 서브미션 기술을 선보이기보다는 일단은 좀 파운딩이라도 몇 번 좀 해줬으면 하는 네. 마음이 생깁니다. 残り時間1分ラスト1ミニッツラスト1ミニッツ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립을 전혀 내주지 않고 있고요. 역시 두 선수의 경기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박규 택다운 残り時間30秒ラスト 옆으로 30 돌립니다. 秒 마지막 공격. 기쿠다. 여기서 저 가드를 패스하고 측면까지 오는 모습 한 번만 좀 보여줬으면 싶어요. 그건 역시 굉장히 큰 포인트를 작용합니다. 로우킥. 이럴 때는 인상적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ラスト10セコン 10초 남았습니다. 무릴로 부스타만티. 하지만 노련한 선수답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접근하는 상대의 무릎을 툭툭 차주면서 더 이상 부다 사나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었죠. 두 선수 아주 치열한 경쟁 끝에 이제 선의의 경쟁을 마친 박수를 교환했습니다. 이 무릴로 부스타마티 선수 경기하면서 그 다리 쪽을 봤는데 털이 아주 무성하잖아요. 그런데 테이핑을 하고 나서 뗐더니 그 털 자국이 테이핑 쪽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것을 봤네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예. 어느 한 선수의 손이 지금 올라갈 텐데요. 워낙에 팽팽한 경기였기 때문에 저 배심들도 채점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무릴로 부스타마티의 오른쪽 다리죠. 테이핑이 떨어져 있는 그쪽만 하얗니다. 네, 이제 판정입니다. 무릴로 부스타마티와 기쿠다 사나이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무릴로 부스타마티. サブレフリー梅木10対9青ムリーロブスタマンチジャッジ小菅10対9青ムリーロブスタマンチ以上判定3対0をもちまして青コーナームリーロブスタマンチ 기쿠다 사나이 선수에게 무릴로 부스타마티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무승부를 져도 괜찮은 그런 경기였는데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어떤 한 선수의 손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테이크다운을 많이 시도. 2000년 12월 4일 일본 무도관입니다. 9,500명의 관중이 모여 있습니다. 판크라스 2000 경기. 이제 태권도와 판크라스 간의 3대 3대 한전의 첫 경기 라마스와 켄고 선수의 경기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히카리 스피디 라마스와 켄고 선수의 경기입니다. 원래 분명히 와타나베 켄고 선수인데 켄고 선수로 요즘에 불리고 있죠. 네, 2000년 9월부터 캥거로 개명했습니다. 라마스의 모습이죠. 네. 그루지아 국적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킥복싱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선수예요. 세계 종합격투기에 뛰어드는 동국권 선수의 바탕은 킥복싱입니다. 타격계 선수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기술에 대해서 숙제를 보여주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들의 강점이라면 강한 타격 그리고 그 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I wanna taste the pain. I think I'm seeing all red. 2 bullets in the gun, 1 shot to the head. I need a blank space. 'Cause everything is a threat, but I never back down. Man, I'd rather be dead. I'm making love to fame. And she look better in bed. And I'ma rock this life till I take my last breath. I wanna make a change. I got 1 life left, so I'm gonna go down swinging. Don't you forget. Everything is so boring. Can't get up in the morning. I'm so sick of the mundane and dreary. 아까 쓴 털이 있죠. 赤コーナーより剣豪選手の入場です 본명은 와타나베 켄고. 2000년 9월부터 켄고로 개명을 했습니다. 98년에 판크라스에 입단을 했지요. 네, 그리고 98년 9월 바스루턴과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98년도에 4번을 싸워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요. 예. 99년도에 2번을 싸워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크라스 전적이 그 전까지는 승리가 없었는데 2000년 9월 조차스에게 판정승을 거두면서 첫 번째 승리를 일궈내고 지금 2번째 승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켄고 선수는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런 선수 아닙니까? 네, 판크라스 그 대회 관계차 예. 서울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많은 팬들이 이 켄고 선수를 알아보고 굉장히 좀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켄고 선수의 경기 푸는 스타일이나 켄고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다듬을 점이 많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일본인 선수 중에서 상당히 체구도 크고요. 파워도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체구를 분류하자면은 슈퍼헤비급 정도,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인 선수 중에서는 흔치 않은 몸매죠. 그런데 저 좋은 베이스에 이제는 좀 테크닉만 가미시키면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야나기사와 류시의 대를 잇는 선수가 켄고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점이요. 빛을 보는 데까지 데뷔하고 나서부터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라마스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루지아 국적입니다. 185cm에 94kg. 오늘 판클라스 데뷔전입니다. 태권도를 익혔습니다. 켄고 선수입니다. 192cm의 펀치란 신체 조건입니다. 105kg, 7전 1승 2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켄고 선수가 2000년에 애니버서리 쇼에 한번 나와서 경기를 했었죠. 네, 조철스에게 3대0 판정승을 거두면서 첫 번째 승리를 이루고 굉장히 좀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98년에 4번 경기를 했고 99년에 2번 경기를 해서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켄고 선수인데 98년에도 한 번도 이긴 경험이 없고 그리고 99년 역시 한 번도 이긴 경험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데뷔 이후에 첫 경기 승리를 2000년에 기록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타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라마스 선수를 만나서 두 번째 승리를 좀 일궈내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할 텐데요. 예. 쉽지 않을 그런 전망이기도 합니다. 라마스의 경기 전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의 경기력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체중이 덜 나가는 라마스 선수 그리고 킥복싱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면은 켄고 선수가 의외로 상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켄고 선수는 너무 크게 한 방만을 노리는 그런 펀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잔펀치로 툭툭 치고 빠지는 그런 스타일을 구사한다면은 켄고로서도 쉽지 않은 그런 전망이죠. 두 선수가 올라와 있으니까 링이 아주 꽉 차 보입니다. 키가 더 큰 선수 켄고고요. 그리고 하얀색 트렁크를 입고 있는 선수가 라마스입니다. 켄고! 무릎으로 치고 빠지고 있는 켄고입니다. 로우킥 묵직하게 던지고 있는 라마스. 예상했던 대로 라마스는 입식 타격 형태로 경기를 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자세를 봐도요 킥복싱처럼 그렇게 자세를 잡고 있네요. 저 상태에서 빠르게 주먹이 나갈 수 있습니다. 켄고는 좀 조심해줘야죠. 켄고 로우킥 길게 던지고 빙그로 돌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런 스타일이라면은 켄고는 펀치를 툭툭 던져주다가 코너로 상대를 몰아붙이고요. 그라운드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안면 쪽에 두 선수 모두 주고받았습니다. 자, 안면 쪽에 날카롭게 주먹을 넣어봤던 켄고. 켄고 선수 KO를 노리고 있나요? 안면 쪽입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일어났고요. 라마스 무릎으로 뒤로 쳐주고 있는 라마스 걸렸습니다. 켄고도 걸렸죠? 크게 휘두르다가요 한 방 툭 걸렸는데 충격은 라마스 선수가 더 큽니다. 두 선수가 수비를 하기보다는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큰 펀치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켄고. 이번 경기에 켄고 KO를 노리고 있네요. 그라운드를 잘하는 선수인데 그럼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경기는 그만큼 더 뜨거워질 겁니다. 켄고와 라마스. 하얀색 트렁크의 라마스 로우킥.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라마스 선수 로킥에 좀 타점이 정확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정확히 무릎 또는 그 무릎 약간 위쪽, 허벅 쪽을 좀 가리켜줘야 되는데 약간 좀 그 로킥이 흐르고 있어요. 다소 높지요. 위치도 높고요. 네, 지금은 해das습니다. 예. 그야말로 감겨야 되는데 감기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켄고. 오늘 집중력이 좋아 보이는데요. 켄고. 처음에서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풀고 있어요. 후지타 선수가 세컨을 내리고 있군요. 현재 후지타는 K1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프라이드 무대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해주면은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될 텐데, 예. 네, 쉽게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때는 후지타가 프라이드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제는 K1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데요. 라마스 이렇게 되면 불리하죠. 예. 자, 브레이크로 스탠딩이 됐습니다. 켄고도 경기 초반처럼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 번 라마스의 펀치에 걸려 보니까 사실 자신도 휘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네. 접근합니다. 걸립니다. 자, 접근하다가 펀치 나오는 것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켄고.
어설픈 펀치로 라마스를 이기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로킥 던지다가 위험했죠. 예. 턱을 당기고 전형적인 킥복서처럼 경기를 풀고 있는 라마스. 이젠 라마스 선수의 공격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러면은 캥고도 좀 조심을 해줘야죠. 몸이 풀리게 되면은 등 쪽에 땀이 천천히 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서히 맥박도 빨라지고요. 예. 이제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선수에게 타점이 잡히게 되면은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슈팅각 이따 들어가죠. 밀어붙여야 됩니다. 라마스 저격입니다. 무릎 풀어. 하지만 무릎 쪽으로 가는 캔고 안면 다시 걸렸습니다. 밀립니다. 어설프게 무릎 공격하면 펀치가 걸려요. 네. 자, 위원회께는 조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파운딩으로 파운딩. 아, 네, 파운딩 공격을 공격이군요. 하지 말라는 그런 예. 것 때문에 기회인데요. 잠시 정지가 라마스에게 됐어요. 기회입니다. 아, 이 기회를 못 살리는군요. 역시 그라운드에서의 싸움 경력이 많지 않다라는 것. 그런 것이 저렇게 좋은 기회였는데 예. 그 상황을 그냥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클래스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밀어붙이지 못했던 겁니다. 대단히 아쉽군요. 아, 네. 저 큰 캥고 선수가 휘청이는 모습을 봤어요. 네. 켄고가 마운트를 잡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렇죠. 이 상황이라면은 70% 이상, 80%까지도 캥고가 더 유리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데미지를 줬던 라마스, 데미지를 입었던 켄고. 하지만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운트를 잡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렇게 펀치를 툭툭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를 쓰러뜨리겠다는 펀치보다는 좀 시간을 벌겠다는 그런 뜻이죠. 저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체력도 회복하고요. 예. 그리고 완전히 경기 후반부에 다시 한번 포인트 만회를 꾀할 겁니다. 팔꿈치로 상체를 밀고 있는 켄고입니다. 이제 넥크랭크. 네, 캥고 선수 이제 좀 컨디션이 되돌아온 듯 싶기도 하고요. 예. 이쯤이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승부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흔들렸었는데 컨디션이 천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브레이크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싸우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예, 위험하죠? 네, 이미 라마스 선수는 상대를 휘청이게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지금 상태에서도 서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캥고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라마스의 수비 동작은 썩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양쪽 허벅지를 걸치고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위치도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방어가 별로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캥고 측면으로 빠져주는 것도 자, 괜찮죠. 무릎 풀어놓고요. 가드 패스를 시도했습니다만은 마운트 펀치를 주로 공격하고 있는 켄고입니다. 아, 브레이크군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마스에게는 기회가 왔고 켄고 선수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특기 쪽으로 나가야죠. 상대 그라운드에 눕혀야 됩니다. 로킥 던졌고요. 태클의 타이밍을 보겠죠. 켄고. 라마스 안면 쪽에 다시 한번 오른주먹 노리고 예. 있어요. 음악하게 들어갔는데요. 자, 브로킹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원투. 다소 흔들렸습니다. 아까보다 약한 주먹이 들어가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큰 거 한 방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두 선수 모두가 큰 한 방을 조심해야 됩니다. 스피드가 두 선수 모두 느려졌는데요. 근데 급속하게 느려진 게 캥고예요. 예. 켄고가 많이 다시 걸렸죠? 흔들립니다. 턱 쪽입니다. 살짝 스쳤습니다만은 네. 지금부터 충격이 있습니다. 우선 페이크를 주고 안면 쪽에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캥고 너무 케어를 노리고 있어요. 자, 켄고 좌우 약간 흔들리는데요. 자, 파운딩 수비를 하고 있고요. 좋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켄고가 유리해지죠. 네, 여기서 계속 힘내야죠. 예, 파운딩 네, 몰아붙여서 켄고
레프리 스탑을 이끌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운딩. 스탑. 레프리 스탑.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켄고입니다. 소샤 켄고. 다소 흥분이 떠났던 켄고 선수의 승리입니다. 생각 외로 굉장히 대단한 접전이었어요. 후지타 카츠유키 선수도 매우 기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켄고가 휘청이면서 쓰러졌을 때 이제 경기가 끝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예. 그 위기를 아주 잘 넘겼죠. 또 그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라마스 선수는 이번이 종합격투 이 파너스 무대 데뷔전이고요. 그리고 종합격투에서도 데뷔전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체중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타격으로 캥고를 2번이나 휘청이게 만들었거든요. 히카리 스빌이 라마스 선수에게 켄고 선수가 8분 58초 만에 KO승을 기록했습니다. 켄고 선수의 승리. 오래간만에 켄고 판크라스 팬들 중에 이 경기를 꽤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겁니다. 특히 데니스 강이 최근에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요. 판크라스에서는 어떤 경기를 보여주었을지 아마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데니스 강입니다. 네, 그리고 2000년 12월 경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좀 시간이 예전입니다. 예전에 데니스 강 선수의 모습 지켜보는 재미, 국내 팬들로서는 굉장히 큰 재미일 거예요. 데니스 강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을 한 선수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때 당시에 외국 무대에서 좀 활약을 하다가요. 드디어 일본 무대에 등장해서 스즈키 미노루를 제압하면서 일본의 종합격투 팬들을 깜짝 놀라켰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야마미야 케이치를 바로 챔피언을 만나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역시 기대가 되네요. 이 선수가 당시에 캐나다 국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부친이 한국분이시지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의 인연으로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가 데니스 강이고 또 국내 종합격투기 선수들도 데니스 강을 모델링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서 몇 번의 경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2004년 현재 국내에서는 최강자가 아닐까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선수가 데니스 강입니다. 야마미야 케이치로와 경기를 할 텐데요. 그래도 야마미야 선수가 챔피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2000년의 전적이 지금까지 오전 5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좋군요. 물이 올라 있어요. 예. 자, 상체 근육과 복근도 탄탄해 보이고요. 9,500명의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게 될 야마미야 선수와 데니스 강입니다. 야마미야 선수 역시도 96년부터 판크라스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이 오픈 핑거글럽에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97, 98, 99년까지 판크라스를 바로 팜스타이크를 사용한 룰에서도 아주 강한 타이틀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글러브를 꼈어도 역시 아직까지 그 위력적인 타격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당시 판크라스 무대에서 야마미야 선수가 레벨은 더 높았지요. 하지만 두 선수의 스타일로 비교를 해보면 데니스 강이 밀리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데니스 강은 스즈키 미노루를 제압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야마미야 케이치로는 판크라스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경기, 글쎄요, 양 선수 심리적인 상태를 본다면 오히려 데니스 강 선수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링에 올랐을 겁니다. 타이틀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치로 선수도 부담감이 많겠죠. 넌 타이틀 매치에서 데니스 강에게 진다면은 데니스 강이 언제든지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데니스 강은 야마미야 케이치를 제압하게 된다. 그렇다면 스즈키, 야마미야 두 선수를 제압하면서 판크라스의 정상급에 바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에서 승리를 했던 이시이 다이스케 선수가 다시 세컨으로 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시이 다이스케 선수는 다리우스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죠. 네, KO승을 거뒀습니다. 켄고 역시도 KO를 거뒀고요. 민호와 이쿠이사는 암바로 태권도 대 판크라스의 3대3 대항전을 모두 판크라스 선수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재밌었던 경기 내용이 충실했던 아주 알찼던 경기였습니다. 데니스 강입니다. 1전 1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마미야 케이치로 180cm에 86kg 72년생입니다. 40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번 경기를 해서 22번 이겼으니까 경기 전적이 좋은 겁니다.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50% 이상만 승률을 보여준다면은 그 선수는 성공한 선수죠. 네, 그렇죠. 그리고 40전 이상을 뛴 종합격투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판크라스 선수들이 정말 많은 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대에 서서도 상당히 좀 안정된 경기 모습 보여주는 수가 많죠. 예. 다른 단체의 선수와 비교해봐도 전적만큼은 판크라스 선수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링에 오른 경험. 그것을 무시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그것은 바로 실전 경험이기 때문에요. 이 선수들이 경기를 가질 때 링 캐리어 부분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표정이 없는 무표정이긴 합니다만 경기에 들어서면은 케이치로 선수는 언제나 화끈하게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고 최근에 데니스 강은 머리를 짧게 하고 경기 출장을 하는데 이 당시는 약간 머리 스타일이 다릅니다.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데니스 강입니다. 태클입니다. 택다운. 넘어지네요. 야마미야 케이치로. 그렇다면 쉽게 풀리지 않을 텐데요. 초반부터 저돌적으로 공격을 해봤던 데니스 강입니다. 네, 야마미야 선수 타격 한 번 보여주기도 전에 바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본다면은 네, 클린치하고 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옆구리 쪽에 공격을 하고 있는 데니스 강. 야마미야 선수도 많이 긴장해 보입니다. 네, 몸이 약간 굳었어요.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인데요. 예. 우선은 두 선수가 땀이 좀 나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몸도 좀 풀리고 저 심적인 부담감도 좀 덜하고 그렇다면은 야마미야 선수가 자신 있게 타격을 뽑아낼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역시 데니스 강 선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상대를 쉽게 넘어뜨리긴 좀 어려울 겁니다. 이 시간대가 두 선수의 심장 박동수가 가장 높을 때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요. 부담도 크고 지금 시간에서 상대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초반의 경기 움직임이 좋군요. 데니스 강입니다. 화면 위쪽에서 붉은색 트렁크를 입고 경기를 펼치는 선수가 데니스 강입니다. 데니스 강은 지금쯤이면은 내가 야마미야를 넘어뜨리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네요. 데니스 강 선수가 오랫동안 주짓수를 수련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 당시는 타격보다는 그래플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선 마운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걸려 있는데요. 우선은 가드 패스를 하고 사이드 마운트로 돌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데니스 강입니다. 충분히 뺄 수가 있는데 빼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 데니스 강입니다. 다리 쪽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빼내죠. 옆으로 돕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야마미야 선수도 좋아요. 네. 데니스 강 선수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요. 약간 좀 욕심을 부렸는데 그 순간에 중심이 흐트러졌어요. 이게 바로 노렵입니다. 예. 몽키 그립을 하고 수비를 하고 있는 데니스 강. 그라운드입니다만 툭툭 던져내고 있는 데니스 강입니다. 데니스 강 선수 지금 상체와 하체를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죠. 바로 암바나 또는 트라이앵글 같은 다른 기술을 노릴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예. 야마미야 선수가 쉽게 상체를 들질 못하고 있네요. 데니스 강도 종합격투기의 그래플링 테크닉의 교본처럼 정확히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비 동작 좋죠? 네. 야마미야가 웬만하면 저기서 상체를 들고 지금 주먹으로 때릴 텐데요.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완벽히 상대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선수 중에 가장 교과서적인 경기를 푸는 선수 하면은 야마미야 선수나 콘도 유키 선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욕심 부리지 않고요. 천천히 상대를 한 번, 두 번, 여러 번의 공격으로 천천히 무너뜨리는 모습이 다른 선수들이 쉽게 상대하기는 정말 까다로운 그런 상대예요.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승률도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야마미야 선수는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올라와 있는 야마미야 선수입니다. 잔뜩 웅크리고 있는 야마미야 선수인데 언제든지 파운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경기를 했던 켄고 선수와 스타일이 좀 많이 좀 비교되는데요. 켄고 선수는 너무 큰 거 한 방만을 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다면 자신이 이기는데 노련한 선수에게는 안 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켄고 선수는 아직까지 좀 패한 경험이 더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확률 높은 경기 운영이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그렇죠. 결국 뭐 누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예. 다만 전력과 그리고 스타일상
확률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확률이 높은 선수가 확실히 이길 확률 역시 뭐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데니스 강인데 쉽게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주는 그 스윕 동작이 아주 좋네요. 네, 그렇기 데니스 강. 때문에 지금 야마미야 선수는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예. 대기 연습할 때 상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안바 연습을 이 포지션에서 가장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바 연습도 하고요. 또 안바를 시도하다가 안바가 실패해도 이때 당시 데니스 강 정도의 기량이라면은 자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마미야 선수는 조금 너무 좀 속적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장펀치를 올리면서 브레이크를 유도하고 있는 데니스 강입니다. 5分経過5 minutes pass 5 minutes pass 데니스 강의 기량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상체를 들어서 주먹 툭툭 던져주다가 완전히 뒤로 빠져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10분 경기 중에 5분이 지났습니다. Walk his arm a little bit, then let's go. 5분이 지난 시점에서 점수를 주신다면 두 선수에게 몇 점을 주고 계십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특별히 어느 선수가 포인트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공방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누가 유리하다, 어떤 선수에게 포인트를 줄 만한 그런 동작이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예. 데니스 강이 어려운 상대를 맞아서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는 다소 지루한 경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야마미야 선수가 빠져줬어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4분 12초 남았습니다. 데니스 강의 푸드업, 1, 2 걸렸습니다. 2에서 걸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데니스 강입니다. 커버를 바짝 올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원투. 잽과 스트레이트를 던져줄 때 잽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것만 맞추면 되거든요. 자, 레프트에 걸렸습니다. 야마미야. 데니스 강. 침착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스텝을 받고 있는 데니스 강입니다. 마우스피스를 질끈 물어보고요. 자, 어퍼에 걸릴 뻔했습니다. 커버를 더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합니다. 어깨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니스 강입니다. 이때 당시에 타격만 놓고 본다면은 파워는 데니스 강이 좋습니다만은 역시 정교성은 야마미야가 앞서고 있네요. 또 판크라스 무대에 많이 적응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뭐 40전을 뛰었기 때문에 판크라스의 큰 베테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허리를 잡고 있는 데니스 강이고요. 야마미야 선수는 어깨 쪽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 타격을 해봤는데 타격보다는 넘어뜨려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럴 때는 옆구리 쪽을 잡고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허리를 제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네, 일단은 그립을 정확히 해서요. 허리나 아니면 겨드랑이 밑, 그 중간 부위, 바로 옆구리 쪽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엉덩이 바로 위나 아니면 겨드랑이까지 바짝 당겨서 잡아주는 것이 좋죠. 원넥 택다운을 시도했는데 공격에 걸리고 있습니다. 데니스 강. 우선 어깨로 밀어주면서 원넥 택다운을 시도했는데 말이죠. 네, 지금 상태에서 다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야마미야 케이치로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럴 때 옆으로 돌아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옆으로 빠지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힘을 써서 자신의 힘을 가하는 방향과 그대로 맞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약간 좀 측면에서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힘 대 힘의 대결도 볼만합니다만 상대편의 힘을 잃고 흘려보내는 경기 운영도 상당히 좋은 경기 운영입니다. 네, 그렇죠. Right back. Yeah. 역시 그 그래플링에 능숙한 선수들이 잘 넘어뜨려요. 145. 데니스 강은 글래프링에 능숙해 있습니다. 중심 잡고 있는데요. 예. 가드 패스가 필요할 텐데 파운딩! 데니스 강 마운트 펀치. 이때 야마미야는 다른 기술 시도를 한번 해봤어야 돼요. 상대의 팔을 잡고 실패하더라도 안바 시도라도 한번 해줘서 데니스 선수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좀 부담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그라운드로만 들어가면은 너무 지금 위축되네요. 그런 그라운드 기술이 나왔을 때의 데니스 강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 그렇다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거든요. 자신 있게 공격을 합니다. 마음 놓고 공격하겠죠. 네,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정말 할 게 없다,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들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예. 데니스 강이 판크라스에서 두 번째 경기인데 첫 경기는 미노루 선수를 기권승으로 잡았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챔피언을 만났습니다. 파격적인 대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경기에서 스키민으로 물론 허리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데니스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요. 이번에 판크라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야마미야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을 했는데 글쎄요, 팬들의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경기력이네요. 역시 내용도 내용이고 과정도 과정입니다만 결과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네, 그렇죠. 결국 두 명이 싸웁니다. 한 명은 승자, 한 명은 패자로 기록되게 돼 있죠. 네, 두 선수 힘든 10분 경기를 마쳤는데요. 이제 판정이 내려지겠습니다. 판크라스는 총 배심이 3명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본 경기, 지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10분 1라운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은 연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판정 없이 연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선수들이 룰미팅 때 정하는 그런 차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을 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또 그런 약속 없이 연장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サブレフリー小菅30対30ドロー 以 보승부 上2者ドロ 처리가 ーのためこれより規定により3分間の延長戦 네, に入ります 3분간의 연장 경기가 계속 치러지겠습니다. 데니스 강으로서는 3분의 기회를 더 잡은 셈이 됐습니다. 데니스 강이 순간적으로 파워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태클로 한번 공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타격도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 있는 상태고 야마미야 선수도 이제 부담감을 많이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데니스 강 선수의 주특기 쪽으로 공격을 푸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롤링을 통해서 위치를 바꿔봤습니다만은 포지션을 내주고 마는 데니스 강입니다. 야마미야는 글쎄요, 경기를 몇 분, 1라운드 10분 경기를 몇 분 하다가 이 판정까지 올 것을 예상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짧은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경기력 충분히 보여줘서 결국 배심들에게 내가 이겼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야마미야 선수의 경기 운영이 영리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노련하다는 것이 경기를 느꼈을 때에 이 경기는 연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느꼈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경기를 했고 말이죠. 이제 폭발력은 연장 경기에서 보여주겠다. 그런 경기 운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역시 판크라스의 베테랑다운 판크라스의 룰을 이용하는 그런 경기 모습이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저렇게 툭툭 쳐줘야 됩니다. 2004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가장 많은 여성 팬을 확보하고 있는 데니스 강 선수 그리고 일본의 판크라스를 대표할 수 있는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야마미야 K-이치로가 연장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머리 스타일의 데니스 강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이렇게 다른 헤어스타일을 보니까요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네, 저도 약간 좀 생소하긴 한데요. 예. 2分経過残り時間1分ラスト1ミニッツ 민머리 스타일이 더 강인해 보이죠? Control him in the wide. Control him. Control him. 1분 남았습니다. 야마미야 좀 서둘러야죠. Then still arm in. 이렇게 잔 파운딩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What to do? 이런 섬세한 파운딩 한 개 한 개가 판정과 연결되거든요. Go attack the arm. 1분을 남겨놓고는 이런 펀치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Reverse time the wide. 그렇죠. 45. 저런 방식으로 툭툭 쳐줘야 残り時 됩니다. 間30秒ラスト30セコンド 30초 남았는데요. 유리한 포지션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요. 데니스 강 이길 수 있습니다. 残り時間20秒ラスト20 야마미야 어퍼 정면 대결 앞면 타격 정면 대결 앞면의 펀치를 허용했어요. 네, 한 2개 정도가 정확히 들어갔네요. 예, 자, 파운딩 야마미야 파운딩 이게 노련미죠. 아, Dennis.
롤링으로 바꿔보는데 마지막에 파워는 실리지 않았습니다만 포인트에 가까운 펀치를 많이 활용하고 마는 테니스입니다. なおこれより行う判定は延長戦3分間の攻防を採点します 경기를 잘했는데요. 마지막에 경기 운영이 다소 아쉽습니다. 테니스 강.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재미있는 양상이었는데요. 역시 야마미야 선수가 이 연장까지 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요. 그 마지막 남은 3분 그때 자신의 기량을 모두 쏟아붓는 그런 노련미를 보여줬고요. 데니스강 선수 이때 당시에 그래플링만 하는 선수인가 했는데 역시 잠깐 보여줬는데 お待たせしました 탁 ジャッジの結果を発表いたしますレフェリーヒロト30対29赤山宮 역시 야마미야 선수에게 한 명의 サブレフェリ 매치는 ー小菅 점수를 더 줬습니다. 30対30ドロー 무승부 처리가 됐군요. ジャ 1대 ッジ 0입니다. 梅木30対29赤山宮 야마미야 以上 선수가 2대 0 연장 3연승을 山宮 기록합니다. 選手の勝利です 홈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특히 마지막에 파운딩에서 점수를 획득했던 야마미야 선수가 테니스 강 선수의 2연승에 제동을 겁니다. 네, 테니스